제가 오늘 오전 2시간 동안 맡은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생성형 인공지능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시간이기 때문에 생성형 인공지능도 종류가 많고 다양한데 가장 대표 주작격인 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원리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 이틀 동안 있으면서 봤는데 코딩을 보여는 드리고 제공은 해드리는데 그것까지 좀 팔로우를 하기는 시간상 좀 촉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거기에 들어가는 굵직한 아이디어들, 생각들, 인사이트, 직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중심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겐을 포함해서 좀 더 확장되게 어떤 뭔가 생성을 한다. 그러면 우리 재료과학 쪽에서 봤을 때 어떤 새로운 기존에 없던 것들을 생성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머티리얼 디스커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강습회에서 어떤 실습 코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좀 심플한 건 없어가지고 좀 개념이랑 사례들 위주로 좀 많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너러티브 모델 요즘 여러분들 좀 보시면 특히 저희 쪽에 챗GPT 때문에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요즘은 익숙하게 우리에게 친숙하게, 근데 또 뿐만 아니라 이런 그림들 보면 진짜 같죠? 이런 그림도 그렇고 진짜 같은데 이게 사진을 찍은 게 아니라 인공지능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생성형 인공지능에게 이렇게 저희가 어떤 디스크립션을 주는 거죠. 저런 느낌이 나게 자동차를 그려보아라 했더니 이제 저렇게 진짜 같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건 원리가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생성형 인공지능이 좀 철학적으로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 결이 다름을 어떻게 좀 설명을 하고 싶냐 하면, 여러분들 이틀 동안 배운 걸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리그레션도 있고 클래시피케이션도 있지만, 클래시피케이션 예를 들면 개, 고양이, 여기처럼 남성, 여성 이렇게 데이터가 주어져 있고, 그 데이터를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언씬된 데이터에서의 값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는 모델인 거고,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를 하는 모델들은 저런 이거를 원 데이터라고 해도 생각해도 좋고, 여러분들 PCA나 오토인코더를 배웠으니까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어떤 함축된 피처들 공간상에서 이렇게 이게 직선일 필요는 없지만 직선, 곡선 다 이렇게 어떤 바운더리를 가르는 이런 내용들을 디스크리미너티브 하다고 해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이런 류의 인공지능 모델을 지금까지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했는데, 잘 알겠지만 인풋과 동시에 페어드 된 아웃풋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그 페어드 됐다는 거는, 아웃풋이라는 것은 우리는 레이블이라고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 다음 이제 제목을 보면 이제 unsupervised learning인데, unsupervised learning은 여러분들 오토인코더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X만 있다는 거고 인풋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인공지능 모델한테 어떻게 하는지는 일단은 여러분들 그건 차치하고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야, 너 남자, 여자, 사람 이런 거 지도학습 방식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이제 잘 분류하는 거, 이제 그건 이제 알겠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사람의 이미지를 많이 보여줬다고 쳐요. 그럼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네가 생각하는 사람을 한번 그려봐.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태스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태스크를. 그러면 이건 이제 뭔가 생성을 하는 거니까 이쪽에 제너러티브 AI인 건데, 그러면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볼게요.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서 이런 태스크가 쉬울까요? 이런 태스크가 쉬울까요? 그러니까 뭔가 가르라고 하는 거는 요 예시로 들면 남자와 여자를 완벽하게 인공지능이 그 본질을 이해해야지만 남자와 여자를 가를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많은 데이터를 보여줬더니 일반화하긴 그렇지만 예를 들어 남자는 좀 여자보다는 일반적으로 좀 머리가 남자가 좀 짧을 것 같고 그런 어떤 특징들을 잡으면 되죠. 남자를 이해할 필요가 없고 여자를 이해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거보다는 쉬운 태스크, 이거는 뭐냐 하면
사람을 그려야 되니까 정말로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해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인공지능에게 뭔가 개, 고양이, 뭐가 됐든 자동차를 그리라고 했을 때는 그냥 무에서 그냥 그려야 되니까 그거를 정말 그 본질을 얘가 이해해야지만 그리겠죠. 그게 좀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챌린징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제너러티브 모델인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좀 이쪽 그 프레임워크에 좀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데 사람을 그려라 해서 그리는데 우리 사람 얼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얘가 인공지능도 그림을 다 동일한 사람 얼굴을 그리면 안 되겠죠. 다 다르게 그려야겠죠. 다르게 그리려면 인풋에 뭐를 줘야 될까요? 뭔가 다른 숫자를 줘야겠죠? 인풋에. 단순하게 생각하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라든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서 그럼 거기서 여러분들 확률에 대해서 제가 이틀 동안 우리가 좀 자세히 설명은 안 드렸지만 주사위를 던졌다고 치죠. 심플하게. 그런 어떤 숫자가 하나 나올 거고 그 숫자가 어떻게 해서 A라는 사람을 그리고 또 인풋단에서 다른 숫자를 샘플링해서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아웃풋이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제 배운 내용인데 이 부분을 개념적으로는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오토인 코드의 약간 레이턴트 스페이스 같은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인풋은 이제 인풋 그런 느낌의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말하는 이쪽 동네에서 쓰는 용어가 있는데 코드라고 해요. 또는 만약 이 랜덤한 밸류를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가지고 온다고 치면 그때는 이걸 노이즈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게 좀 용어가 저는 이렇게 좀 여러분들 오해를 할 수가 있어서 그렇지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나오는 건 노이즈이기 때문에 이거를 코드 또는 노이즈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가우시안 노이즈. 그럼 뭔가 어떤 랜덤한 숫자가 가져왔을 거고 여기가 1차원일 수도 있고 10차원일 수도 있고 내가 제너레이팅하는 문제의 복잡도에 따라서 인풋단의 노이즈 또는 코드의 차원 또는 컴플렉시티가 결정이 되겠죠. 레이턴트 스페이스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뭔가 무수히 많은 방법들이 있을 텐데 요즘은 대세는 뭐다? 이게 딥러닝 모델로 제너러티브 모델이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 얼굴을 그릴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는 사람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인공지능이 내가 원하는 사람을 이해한다는 거는 좀 더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확률 분포를 이해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요건 조금 이제 좀 고민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확률을 배운다.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 확률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확률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그러면 확률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화면에 보면 모델이라는 게 있고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런 게 있으면 저기에 확률 모델은 뭐죠? 주사위. 던지면 1부터 6까지 있죠. 모델 관점에서 보면 아이디얼하다고 하면 큐빅이 6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배웠잖아요. 이거는 모델의 프로바빌리티입니다. 그런데 데이터 프로바빌리티는 뭐냐 하면 실제로 우리가 주사위를 던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죠. 무수히 많이 던지면 6분의 1로 수렴한다는 걸. 그렇지만 이거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히스토그램이니까 확률을 실험적으로 구한 거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주사위를 던지면 아이디얼하면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이거는 모델 프로바빌리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모델 프로바빌리티는 그냥 아이디얼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겁니다. 데이터는 실험을 통해서 얻게 되고 거기서 확률을 예측하는 겁니다. 추론하는 겁니다. 그게 이거랑 거의 같아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학습을 통해서 배운
확률 분포에서 한 개씩 랜덤 샘플링을 하면 그게 사람 얼굴인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조금 개념적으로 좀 어렵긴 한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는 것처럼 X라는 거가 이제 아까는 뭐 주사위에서 던지는 거였는데 뭐 이미지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엠리스 데이터셋은 그레이기 때문에 한 장인 거고 28/28 곱하기 1입니다. 근데 그냥 요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64 곱하기 64 곱하기 3이면 디멘전이 어떻게 되나요? 64 곱하기 64 곱하기 3의 디멘전인 거죠. 그리고 각 픽셀마다 값들을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디멘전입니다. 상상을 해보시면 요 그림 한 장이, 그리고 요 그림 한 장은 이제 상상하셔야 돼요. 64 곱하기 64 곱하기 3 차원의 한 점이에요. 요 이미지가. 요건 또 다른 점이고 또 다른 점이고. 여기까지 이해 가셔야 되고, 꽤 이미지는 차원이 높은 데이터다. 이제 플러스 어제 그 조기석 교수님께서 어떤 이미지에다가 각 픽셀에다가 랜덤한 값으로 하면 거의 의미 없는 이렇게 지지거리는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는 것처럼 어떤 뭐 우리가 예를 들어 사람이라는 거는 그 64 곱하기 64 곱하기 3의 전체가 아니라 어디에 한 부분일 거예요, 아마. 전체가 아니라. 왜냐하면 전체는 노이즈처럼 보일 테니까. 그 뜻은 어떤 편향된 데이터 분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 그 모델을 찾으면 이제 거기서 한 개씩 뽑아내면 그게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사람의 얼굴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프로세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겠습니다. 제가 막 실험을 해서 데이터를 구했어요. 그래서 뭐 그 데이터를 구성하는 확률을 뭔지 모르겠지만 가장 심플하게 그냥 요 1차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요렇게 확률 분포, 뭐 히스토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했다고 치죠. 요건 할 수 있어요. 데이터가 있으니까. 원하는 것은 실제로 요거 진짜 추루한 거를 여기에, 그러니까 데이터가 추루한 거에 가깝게 되면 요걸 통해서 2번을 에스티메이트 추론할 수 있다면 샘플링해서 데이터를 제너레이팅 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자, 요 그림에서 빨간 거는 추루한 건데 우리가 모르는 분포고, 파란색인 데이터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 확률 분포를 추론할 수 있다면 근사할 수 있고, 그러면 파란색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샘플링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빨간색의 추루한 모델과 비슷하겠죠. 그러면 이런 확률 분포는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차원이 더 높아지면 더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게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 분포는 대충 뭐예요? 몇 개 없잖아요. 뭐 유니폼, 뭐 가우시안, 그런 거를 꼭 그 오토엔코더의 레이턴트 스페이스처럼 차원이 낮은, 개수도 적게, 됐죠? 거기서 뭔가 쿵짝쿵짝 딥러닝 네트워크를 끼워 넣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확률 분포를 표현하고 싶죠.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아이디어입니다. 딥러닝으로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아이디어. 요걸 생각하는 거예요. 확률 분포를 그냥 무에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어딘가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출발하는 거는 차원이 낮은 우리가 알고 있는 쉬운 확률 분포. 그냥 유니폼 또는 가우시안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요 그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 그림. 이게 뭘 생각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지금 계속 뭐 갑자기 막 확률 분포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배운 뭐 ANN, CNN 뭐도 좋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인풋이 뭐로 들어가요? 차원은 다르겠지만 하나의 포인트가 들어갑니다. 차원은 다르지만
뭐 CNN으로 하면 이미지 한 장이니까 이미지 공간상의 한 점이에요. 그럼 아웃풋은 뭐예요? 또 하나의 점이죠. 뭐 클래시피케이션, 뭐 리그레션으로 생각을 하면. 그래서 점이 들어가서 점이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근데 지금 확률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확률이 들어가서 확률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좀, 거기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또, 두 번째 질문은, 학습이 끝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뭐 ANN, CNN 다 상관없어요. 포인트가 들어간 포인트가 나와요. 같은 포인트가 들어오면 아웃풋은 어떻게 되나요? 같죠? 같잖아요. 학습이 끝난 모델은 같은 인풋이 들어가면 항상 아웃풋은 같습니다. 그래야 되죠, 당연히. 같은 인풋이 들어갔는데 결과가 다르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도 좀 고민입니다. 왜냐, 여기서는 뭔가 사람들이 조금씩 다르게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이것도 좀 고민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인공신경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그림은 뭐냐 하면 이런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인풋으로 그림이 이게 인풋이고 이게 아웃풋입니다. 그냥 이런 인풋이 분포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딥러닝 네트워크는 확률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걔는 디터미니스틱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배운 것처럼 넌리니어 매핑이 가능합니다. 넌리니어 매핑이.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분포를 가진다고 하면 됐죠? 이렇게 들어가서 넌리니어 매핑을 해서 이렇게 나오면 얘가 이렇게 되죠. 다른 확률 분포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 포인트가 아니라. 함수를 이런 넌리니어 매핑을 통해서 매니플레이 시킬 수 있다. 이건 가능하겠죠. 됐죠? 자, 그러면 이거와 이게 주어지면 이거는 학습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딥러닝 인공신경망이니까. 그러면 또 다르게 얘기하면 얘가 분포가 넌리니어 매핑이 달라지면 표현할 수 있는 아웃풋의 확률 또는 분포가 달라지겠죠.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얘를 찾는 거예요. 학습을 통해서. 데이터는 이거와 이겁니다. 근데 조금 여기서 확률 분포를 어떻게 데이터로 가질까라는 고민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각 그 분포에서 한 점씩 샘플링된 데이터 포인트만 가지고 있는데 그게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수준에선. 자,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 하면 인공신경망은 확률 분포를 생성해내지 않습니다. 이거는 알고 있는 디스트리뷰션에서 타겟 디스트리뷰션으로 매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딥러닝 네트워크는 확률적이지 않고 디터미니스틱합니다. 요 그림. 자,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다시 이 같은 건데 그림을 이제 약간 이렇게 하면 인풋 스페이스가 2차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설명을 드리고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뭐 G인데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으니까 위에서 보면 동그랗게 보이겠죠? 그냥 저렇게 도식적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2차원이고 알고 있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확률 분포에서 이런 확률 분포를 만들어내고 싶은데 여기에다가 딥러닝 모델을 그러니까 1차원에서는 이런 느낌인데 2차원에서는 여기 뭔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뭔지를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왜? 우리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데이터를 주고 인공지능이 네가 찾아.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고철하기 좀. 그러면 여기에 뭐가 결정이 나면 얘가 이렇게 매핑을 통해서 확률 분포가 바뀝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실제 추로한 데이터 포인트와 얘가 최대한 근사를 해야겠죠. 그럼 어떻게 하죠? 얘를 찾을 때 이 두 개의 차이를 로스 펑션으로 디파인 한 다음에 미니마이즈 시키는 방향으로 얘의 오메가와 바이어스를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으로 이터레이티브하게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요게 실제고 요거는 인공신경망이 자 여기서 보면 요게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예요. 요 점들이. 아니면 이걸 뭐 여기에 해당하는 차원을 높여서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니까 그 오토인코더에서는 여기에 점을 하나 랜덤하게 샘플링 한 다음에 쭉쭉 forward propagation 해서 그러면 여기 어디에 점이겠죠? 그럼 이 점과 이 점은 어떤 같은 분포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 같은 이미지라면 뭔가 생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토인코더처럼 여기에서 막 랜덤 샘플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계산을 해서 여기 점이 내가 원하는 아웃풋에 해당합니다. 그 아웃풋은 여기에서 활용된 추루 데이터에서 있었던 추루한 데이터와 아주 유사하게 그럴듯하게 생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정도예요, 정도. 실제 뭔가를 표현하려면 우리가 안다는 것은 본질을 이해한다는 것은 거기를 이루고 있는 확률 분포를 이해한다는 거고 확률 분포를 데이터에서 내가 에스티메이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딥러닝을 써볼까? 딥러닝은 확률을 표현할 수 없는데 그러면 매핑을 하자.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 디스트리뷰션에서 딥러닝을 통해서 넌리니어 매핑을 하고 그러면 복잡한 확률 분포도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게 그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어떻게 정통적으로 이 제너러티브 모델을 보는 방향이었는데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데 다 잊으셔도 돼요. 왜냐?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완전 다른 접근 방법을 해요. 뭐냐 하면 생성을 합니다. 근데 그 생성한 게 엉터리일 수도 있고 잘 만든 걸 수도 있죠. 엉터리라는 것은 확률로 따지면 엄한 곳에 있는 데이터 포인트인 거고 진짜 같이 보이는 거는 그 확률 분포 내에 잘 포지셔닝 된 거죠. 그 데이터가 가짜인데 진짜 같이 보이려면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제너러티브한 관점에서만 봤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이 로스를 줄이는 방향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름이 디스크리미네이터라는 또 다른 독립적인 네트워크가 있다고 치죠. 생성은 해요. 누가? 그리고 반대쪽에 디스크리미네이터라는 네트워크가 또 있습니다. 얘가 하는 일은 뭐냐?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려고 해요. 구분하려고 합니다. 얘는 구분을 잘하는 전문가라고 쳐요. 근데 얘가 구분을 못하면 생성된 데이터가 어떻다는 건가요? 진짜 같다는 거죠. 진짜가 아니라. 제너레이터가 있고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라도 그냥 만들어내는 거니까 우리 챗GPT가 뭐라도 글을 엉터리라도 뭔가 써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글이 진짜일 수도 있으니까 사실일 수도 있지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죠. 그거를 사람인 내가 유저가 디스크리미네이트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람 대신에 또 다른 네트워크 인공신경망을 하나 만들었다고 치고 얘가 하는 건 뭐냐 하면 얘는 딱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근데 얘가 헷갈리면 뭐 진짜는 진짜니까 가짜가 진짜 같다는 거죠. 그게 아이디어입니다. 신박하죠. 그 뜻은 여기로 돌아가면 이 두 개의 확률 분포가 가까워져야지만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헷갈릴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확률을 얘기하고 있고 그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는 그냥 각각 저기서 샘플된 데이터 포인트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막 확률 이런 거 몰라도 돼요. 데이터 포인트, 얘는 진짜네? 얘는 가짜 같네? 이제 싱글하게 어떤 데이터 포인트만 보고 판단을 하면 되니까. 확률, 이런 복잡한 개념을 몰라도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좀 더 잘 이해를 하면 이 두 개의 확률 분포가 서서히 닮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조금 지금까지 했던 거랑 결이 달라가지고, 근데 좀 개념적으로 좀 이해하실 필요는 있어요. 이걸 뭐 어떻게 구현하느냐, 이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그 코드가 다 있으니까 그걸 보면 여러분들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걸 좋아하는 거가, 이걸 오토인코더랑 연결해서 제가 좀 설명을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토인코더 어제 잘 배웠죠? 그 중간에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라는 거가 중요하죠. 중요한 정보를 많이 함축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앞부분이고 이게 뒷부분이잖아요. 이거를 뒤집을게요. 그럼 이건 뒷부분입니다. 뒷부분. 레이턴트 스페이스. 아까 제너레이터 입장에서 보면 노이즈 또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값을 뭘 넣으면 쭉쭉쭉 와서 뭔가 생성을 하죠. 이 숫자가 있겠죠. 제너레이트 된 거예요. 근데 얘는 가짜예요. 얘는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임의로 생성을 한 거니까. 그리고 그 오토인코더의 앞단에 있었던 거를 뭐 그냥 뒷단에 있다고 치면 생성된 것도 받을 거고 어떨 때는 진짜도 받을 겁니다. 근데 얘가 해야 되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해야 되는 거는 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하는 클래시파이어예요. 얘랑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 한번 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 입장에서 얘는 제너레이트를 진짜처럼 해야겠죠? 얘는 그래서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 일은 열심히 여기에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학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 입장에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얘는 요놈이 진짜인지 요놈이 가짜인지를 다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모니터링을. 그러면 진짜가 들어오면 진짜다, 가짜가 들어오면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얘의 역할은 그렇게 학습을 해야 돼요. 근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얘가 확률이 50%가 되기를 원하죠. 얘가 못해서가 아니라 가짜가 또는 생성된 게 너무 진짜 같아서. 그러면 얘가 아무리 잘해도 얘는 맞출 확률이 클래시피케이션 애큐러시가 50%가 되면 얘는 진짜 잘 생성한 거죠. 그럴듯하게. 이해 가시나요? 그게 철학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여기에 보면 확률 분포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 다시 말하지만 얘가 헷갈린다는 것은 실제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확률 분포와 얘가 만들어내는 확률 분포가 많이 비슷하게 여기에 있는 파라미터들이 학습이 되어야지만 그렇게 되겠죠. 자,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좀 더, 그걸 이제 겐이라고 하는데, 요 프레임워크에서 좀 제가 좀 하나하나 짚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막 그림이 복잡해 보여요. 근데 따라오셔야 돼요. 한 번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D라는 건 디스크리미네이터예요. G라는 건 제너레이터고. 그래서 사람 얼굴이라고 칠게요. 사람 얼굴이 진짜가 있고 제너레이터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칠게요. 지금 여기 있는 이런 글자는 안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네트워크가 두 개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고 제너레이터가 있는데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보겠습니다. 진짜 그림이 나오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진짜다. 디스크리미네이터니까 그걸 이제 1이라고 할게요. 1이 진짜고 0은 가짜. 뭐 이건 라벨링 하기 나름이니까. 그러면 얘는 1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됐죠? 이제 지금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로스 펑션을 넣으면 됩니다. 진짜가 들어왔을 때 1이 되게 학습을 해라. 자, 그 다음 제너레이터가 여기 있는데 디스크리미네이터만 지금 다른 건 제가 다 불러 처리를 했고 얘만 중심으로 생각하라고. 얘 입장에서 보면 얘는 생성된 거죠. 얘는 가짜입니다. 그럼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얘를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지금 가짜야. 그게 0입니다. 요게 요렇게 로스 펑션을 디파인 해야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제너레이터 입장이에요.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제 지가 알아서 잘 할 거고 제너레이터 입장입니다. 레이턴트 스페이스 또는 코드 또는 노이즈에서 뭔가를 넣어가지고 네트워크가 해서 뭔가를 만들어냈어요. 얘는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지금 제너레이터에 앉아 있습니다. 얘를 속여야 돼요.
맞죠? 얘가 이 최종 결과가 진짜라고 해야 되나요? 가짜라고 해야 되나요? 얘 입장에서, 제너레이트 입장에서 뭔가 그림을 그럴싸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가짜지만 진짜구나라고 얘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1이에요. 제너레이트 입장에서.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개념은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이게 끝이에요.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 1이어야 되는지 0이어야 되는지, 제너레이트 입장에서 1이어야 되는지 0이어야 되는지 따져보면 여러분들 다 지금 다 따라오고 계신 걸로.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코딩을 해야겠죠. 코딩을 하면 이렇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뭐 다 똑똑한 사람들이 다 우리가 방금 말했고 이해한 논리를 여기에다 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냥 지금 그냥 그렇게만 받아들일게요. 됐죠? 지금 네트워크가 2개예요, 2개. 제너레이터가 있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고. 근데 이 2개는 연결이 되어 있나요? 연결이 안 되어 있나요? 네트워크 서로 2개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 제너레이터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순서는 상관없는데 제너레이터를 픽스 시켜놓고 데이터를 통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업데이트 시켜요. 그럼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좀 더 잘 구별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겠죠? 한 번은. 그 다음 이터레이션을 할 때는 얘를 픽스 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터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를 또 업데이트를 시켜요. 순차적으로. 그러면 이때 제너레이터는 얘를 잘 속이는 방향으로 열심히 파라미터를 또 업데이트를 하겠죠. 서로 경쟁적으로 학습을 합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거는 제가 말한 거는 그 로스 펑션을 디파인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는 하셨는데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거는 조금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그건 여기서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한 거는 학습을 이터레이티브하게 하는 과정 중에 네트워크가 2개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 자, 그럼 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뭔가 학습을 하는데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너무 잘 맞춰. 그 뜻은 무슨 뜻인가요? 얘가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얘 한 번 하고 얘 2번 하고. 왜냐면 얘가 지금 잘 못하고 있으니까 더 좋아질 수 있는 기회를 더 주는 거겠죠. 뭐 반대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런 좀 추리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은 제가 끝을 냈습니다. 그러면 또 볼게요. 이미지라고 치면 이미지를 생성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이제 대충 뭔가요? 이미지 CNN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CNN에서 이미지가 생성이 돼요. 그리고 여기는 디스크리미네이터입니다. 이미지를 받아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겐인데 컨볼루셔널 이미지니까 그래서 그걸 DC 겐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철학은 똑같고 단지 이미지를 핸들하기 위해서 우리가 CNN에서 배웠던 컨볼루션의 개념이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구조가 저렇게 된다. 네. 어떻게 구현하는지는 코드는 다 있으니까 지금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겐에 대한 개념을 끝냈고 여기에서 이제 어드밴스드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사이클 겐이라는 게 있어요. 갑자기 겐도 지금 이야기 좀 이제 막 할랑말랑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이클은 또 뭐냐? 또 이거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런 거 한번 보셨을 수도 있겠는데 저쪽이 원본 이미지고 이쪽이 그 인공신경망이 만들어낸 거예요. 영상입니다, 영상. 그냥 말인데 여기는 얼룩말을 만든 거죠. 이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시 지금까지 걔는 뭐냐 하면 말을 그려라. 그럼 그릴 거예요. 차원이 높으니까 복잡하겠지만 얼룩말을 그려라. 그릴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가 그 문제가 아니라 저 원본 사진을 주고 내가 원하는 특정 파트
특정, 여기서는 이제 말이겠죠. 조기에 해당하는 것만, 지금 보면 배경은 그대로잖아요. 만 얼룩말로 바꿔라. 이게 가능하단 말이야? 이제 좀 이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죠. 여기에 보면 paired 또는 unpaired 데이터셋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미션이 있다고 치죠. 제가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여기에처럼 이렇게 스케치를 쫙 하면 거기에 색깔을 아니면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입혀주고 싶어요. 지금 이제 약간 지금까지 했던 거 잠깐 접어두고 그냥 요걸 좀 paired 또는 unpaired 데이터셋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러면 이런 인공신경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좀 해보면 그래 우리가 배운 게 이제 지도학습이 있으니까 전문가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케치를 하라 그러고 저렇게 아니면 뭐 진짜를 사진을 찍고 저거에 스케치를 하던 뭐 이렇게 해가지고 X와 Y의 페어드 데이터를 많이 준비를 합니다. 뭐 100개 준비했다고 쳐요. 그리고 뭐 인공신경망 뭐 딥러닝에다가 스케치된 거 이거 인풋 아웃풋 넣고 이렇게 뭐 계속 하면 얘가 뭔가를 배우기를 희망하겠죠. 그러면 이제 학습이 잘 됐다고 하면 이제 제가 이렇게 스케치를 합니다. 뭐 디자인을 하면 컬러링 된 뭔가 제품이 그럴싸하게 나오겠죠. 안 해봤지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여기에서의 우리가 좀 빠뜨리고 있는 포인트가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인공신경망 또는 네트워크에만 제가 포커스를 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싼 작업인지. 그렇지 않겠어요? 뭐 이럴 수 있고 전문가에게 이걸 그리라고 하고 색칠을 하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실물이 요즘 많으니까 사진을 찍고 이 사진을 보여주고 스케치를 하라고 하든 어쨌든 이렇게 데이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뭐 한두 장이 아니라 뭐 100장, 1000장, 10,000장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재료공학에서도 이런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데이터가 가장 큰 허들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여기는 강습회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잘 준비되어 있고 거기서 알고리즘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다음 단계는 이 알고리즘을 잘 동작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준비해야 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거 비싼 거예요, 이거. 비쌉니다. 자, 그런데 이런 데이터는 많아요. unpaired.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로 설명을 할게요. 이거 지금 paired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뭐 신발에 대해서 스케치된 데이터는 인터넷에 많을 겁니다. 그리고 신발 사진은 또 인터넷에 많을 거예요. 페어드 될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그거는 그냥 데이터를 준비하는데 거의 노력이 안 들어요. 인터넷에 가서 긁어오면 됩니다. 문제는 페어드 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 지금 페어드 됐다는 게 같은 걸 의미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건 뭔가요? 사진, 그림. 근데 그냥 사진은 뭐 우리가 나가서 찍거나 인터넷에서 가져오면 되는 거고. 근데 페어드 된 풍경이나 그림은 구하기 어렵겠죠. 근데 풍경화는 많잖아요. 지금 제가 됐죠? 데이터셋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다시 아까 얼룩말 얘기를 한번 돌아와 볼게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한번 잘 따라와 보시죠. 제너레이터가 있었어요. 얼룩말을 뭐 그렸다고 쳐요. 그리고 실제로 얼룩말이 있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게 겐이었습니다. 문제 없죠? 근데 제가 해야 되는 미션은 말이 들어가서 제가 해야 되는 건 요거예요. 그냥 아무 얼룩말이나 제너레이트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갖고 있는 인풋이고 여기에서 얘로 바꿔야 돼요. 맞죠? 지금 요건 배웠던 겐, 요건 요렇게. 그럼 요렇게 하면 될까요? 약간 여기 오토인코더 같은 거죠. 얘가 들어가서 얘를 하는데 여기에 레이턴트니까 겐 관점에서 보면 여기가 코드 또는 레이턴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얘가 들어가서 얘가 생성이 될까요? 가 문제죠. 안 되죠. 왜?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랑 얘는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다시
지금 이런 구조에서 얘가 디스크리미네이터 고민해야 되는 거는 얼룩말인지만 고민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냥 아무런 얼룩말을 생성하는 게 아니라 요 그림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만 얼룩말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능은 얘는 지금 못하고 있죠. 이제 이게 고민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까 지금 똑같은 그림이에요. 똑같은 그림. 요거는 겐입니다. 다시 이미지가 들어가고 오토인 코드 같이, 그래서 여기가 방금 말한 레이턴트 코드가 되고 그걸 기반으로 생성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정말 브릴리언트한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말이 들어가서 얼룩말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얼룩말이 들어가서 말도 만들어낼 수 있죠. 뒤에다 붙였어요. 또 다시, 요거는 말이 들어가서 얼룩말을 만드는 거고 얘는 얼룩말이 들어가서 말을 만들어요. 자, 그러면 얘가 모양이 다르면 그럼 얘와 얘는 이미지가 같아야 되니까 로스를 디파인 할 수 있겠죠. 이미지 같아야 되니까. 이 두 개의 이미지는 최대한 가까워야 된다. 그리고 얘는 얘랑 해서 얼룩말이어야 된다. 겐에서 뒷부분에 말에서 얼룩말, 얼룩말에서 말이 네트워크를 하나 더 만듭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3개예요. 여기는 겐, 요 두 개는 얼마나 유사한지를 보는 건데, 그 이유는 여기 생성되는 게 위치가 같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제가 이거를 왜, 이게 조금 주제는 제가 보기에는 좀 어드밴스드한 것 같은데 왜 이걸 얘기하냐 하면 이거 하나만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료 예시를 들게요. 재료에서 우리 이런 거 많이 보죠? 그러면 지금 보면 이렇게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운더리를 이렇게 따고 싶어요. 재료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거 많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레인 사이즈를 뭐 본다든지 뭐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건 우리가 이제 그 그라인딩 한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사진 찍으면 되죠. 이건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통 여러분들 실험할 때 이걸 가지고 이렇게 그리죠? 그러니까 이건 귀찮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은 뭐냐? 이런 이미지가 들어가면 이런 이미지가 나오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셋을 준비하는 과정을 여기는 이제 딥러닝이라고 치고 지도학습으로 한다 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문가들한테 이걸 보고 이걸 그리라고 해야 돼요. 뭐 100장, 1000장, 만장. 뭐 페어드 데이터예요. 페어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귀찮죠. 됐죠? 근데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페어드 되지 않은 이런 그림은 많아요. 페어드 되지 않은 이런 그림은 많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데이터 준비할 때 돈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말을 얼룩말로 바꾸면 되겠구나. 사이클 개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진짜 사진 찍었어요.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인터넷에 그레인 바운드리만 따는 이미지를 구해도 되고 아니면 시뮬레이션으로 깨끗하게 아무렇게나.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얘는 아무렇게나. 얘도 아무런 거나 찍으면 됩니다. 이 데이터는 준비하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 그림을, 자, 아까 그 사이클 겐에서 볼게요. 얘가 들어가서 얘랑 구별해야 돼요. 근데, 됐죠? 근데 얘에 맞는 얘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를 더 달아서 얘랑 로스를 계산하면 말이 얼룩말이 되듯이 사진 찍은 마이크로 스트럭처가 그레인 바운더리를 따줍니다. 조금 빨리 설명을 해서 좀 그렇긴 한데 녹화가 되니까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 그라운드 트루스 요런데 아까 요걸 보고 한 게 요런 부분들 요 확대된 거 보면 잘 돼요.
정말 성능이 높기 위해서는 지도학습으로 하면 되지만 그건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좀 아이디어를 쓰고 우리가 좀 편하기 위해서 아니면 돈이 적게 들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또 이런 좀 약간은 어드밴스드한 알고리즘을 쓰면은 신박하게 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